오늘 8월 1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1부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상이 아닐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행동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비판을 좀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문재인 탓이다 이래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 트럼프 간의 극적인 타결이 되었을 때 그 부분도 놓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정상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가정사를 보면 어떻게 해서 뉴욕의 아파트 114달러 13센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한테 10억 불 받아내는 게 쉽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자, 이런 발언의 배경은 그야말로 정말로 천박한 발언이지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했던 수잔 썬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한미 훈련을 비하했다. 우방을 돈벌이 취급하지 마라. 자, 이 사람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외교 담당을 했죠.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중일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동맹을 무시하며 돈을 내라 요구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말들을 막 하는 배경은 그의 성장사를 보면 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는 16살에 그 조부가 독일에서 뉴욕으로 불법 이민해서 이발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골드러시, 금강 광풍이 불 때 시애틀로 가서 호텔 주점을 차려놓고 매춘업으로 돈을 벌고 이후 뉴욕에 정착했고 그 돈으로 자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수백 채의 임대 아파트를 내어주고 매주 돈을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때 트럼프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월세를 받을 때 우리가 영화 보면 미국의 주인이 월세 받으러 가면 돈이 없어가지고 세입자가 뒷문으로 도망을 가거나 쩔쩔매는 장면이 나오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 건설 현장 돌아다니며 못을 주어서 재활용을 했고 누군가를 비난할 뿐 칭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아버지가 우는 애 안아주지 마라. 약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8살 위의 형이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이 새로 지은 건물에 끼워 넣을 새 창틀을 대량 주문했는데 아버지가 중고 사서 넣으면 되지 왜 헛돈 쓰느냐고 노발대발해서 이를 계기로 형이 성계 순위에서 탈락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81년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넘겨받은 거죠. 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114불을 받으면서도 13센트를 악착같이 받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트럼프가 조사에서 마침내 최대 경쟁자가 없어졌다. 아버지가 안 죽으면 뉴욕에서 부동산에서 내가 더 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위나 그가 뭐 종교적으로 어떠거나 이런 것 관계없이요. 솔직히 말하면 직책에 걸맞는 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아파트 월세 지급에서 이 트럼프 오랄 리스크가 문제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제목을 뽑았고요. 그래서 문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조롱을 하며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에게는 호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우습게 보인 원인이 문이겠지만은 문이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는 행동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돈으로 대하고 그 위에 가치는 없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갔을 거다. 자유민주의 가치보다는 돈과 정치적 이익에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언론들을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간 미국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 트럼프가 지금 허핑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대선 나온다니까 처음부터 그를 연예면에서만 다루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유력한 후보가 되니까 정치면에서 다루겠다 했는데요. 자, 그가 이 외국 정상들에 대해서 재작년 말에 한 연설에서 아시아 나라를 방문했을 때 방위비 문제를 꺼냈더니 그들이 나를 이렇게 봤다 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두 손을 모으고 눈알을 굴리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하고 일본 뿐인데요. 아마 한국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가 지금 한국을 빗대어서 아파트 임대료 수금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천박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찬양하면서 덮봉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할 말이 없지만 그리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를 우리가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의 안보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문재인 잘못 맞아요. 트럼프 비판하면 문재인 잘못이라 해요. 맞아요. 동의해요.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도 시한폭탄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입이 대량 살상 무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갈 때 과연 미군 주둔 한미훈련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보상을 해줄지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진짜 전략이 뭐냐? 북한이 ICBM을 이제 거의 다 완성해서 정교하게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북중을 겨냥해서 중국은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고 환율 전쟁을 벌이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매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의병이니 죽창이니 할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더 이상 화근만 안 들면 수습되게 돼 있어요. 정작 일본에 집중하는 사이에 별것도 아닌 일본하고의 트러블이에요.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남한 패싱 현상이 거의 이제 관행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아베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다 스트롱맨입니다. 문재인은 스트롱맨입니까? 아니지요. 그야말로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흉내 내어서 대통령 됐는데 되고 나서 보니 아집에 빠져서 그야말로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북한을 두둥하고 남한에 짜증을 내고 있는 트럼프 치하에서 동맹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 동맹의 리스크가 뭐냐? 궁극적으로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선을 도우면서
빅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그의 공보국장을 했던 이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 트럼프 밑에서 좀 했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공화당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대신할 후보를 찾아야 된다. 자,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2020년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하게 될 거다며 지금 트럼프가 원자로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는 트럼프에 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지금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은행을 지속하는 한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듯이 트럼프가 공화당의 일각의 지지자들에게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40% 전후에 아주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대통령 당선이 충분한가? 부족합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잘 뽑아서 아주 대척점이 되는 후보를 만들었을 때 트럼프가 상당히 끌려가다가 원사이드하게 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관 경력이 10년이었던 척박이라는 한 한국계 이 교민이요. 트럼프 행정부를 현실 안주에 빠진 정부라고 비판을 하며 그가 잘못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나서 저항하지 않는다라며 그를 비판하면서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사임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보수 진영에 제가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자, 한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비판하지만 트럼프 역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마치 문재인처럼 생각한다. 한국과 문재인은 다른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국을 문재인처럼 바라본다면 한국의 미래와 안전 보장을 놓고 그야말로 김정은과 쇼에 가득 찬 기만과 허위의 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딜의 내용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만 폐기하고 또 일정한 숫자의 가짜 핵무기들을 폐기하고 일부 반출하는 쇼를 했을 때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지금 트럼프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는 우리는 모르겠다. 쏘든가 말든가 문제없다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탄도미사일을 길든 짧든 무조건 제재 위반이다 하는데 트럼프는 그걸 용인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 유엔 제재를 갖다가 끌어낸 미국이 실제 유엔에서 명분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김정은과 가짜 핵리스트 제출, 일부 핵시설 폐기 등으로 미국의 위협만 제거하면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문재인이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하고만 딜을 치면 남한은 어떻게든 따라오고 그렇다고 지금 남한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가 되기 전에는 별 거 없기 때문에 오직 미국하고의 관계만 집중해서 미국하고 딜만 잘 치게 되면 결국은 남한은 그 뒤에 결제를 전부 남한이 하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 남한의 문재인이나 그 집단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겁먹은 개라 소리를 듣고도 지금 청와대가 북한의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지금 아무런 말 한마디들 못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비난을 당해도 무대응입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재개되면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인내했던 게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청와대는 북한의 거의 대리인 마냥 입을 쳐 다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 포기 대비해서 미리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고 있는 게 이번에 3종 세트의 신종 발사체 실험이다. 지금 이렇게 정세현이 개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북한을 그렇게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가 저거 사고 칠 수 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는 기질적으로 맞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측면에서 서로 맞아요. 문재인은 기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훨씬 복잡한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트럼프와 김정은은 단순 명쾌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 둘이 기질이 맞는 두 사람이 뭐 한국하고 통해봤자 똑같겠지만은 어쨌든 한국을 살짝 제끼면서 미 대선 직전에 극적인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미국 공화당이나 행정부가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죠.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트럼프의 그런 행동들을 감시하고요. 반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여론을 조성해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칭찬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